우리가 남자를 잘 만난다는 것의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조건 좋은 남자. 되게 얼굴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돈 많이 모아놨고 집 있고 차 있고 뭐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걸 잘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와 저는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정말 단언컨대 이것만큼 행복한 연애가 없어요. 힘든 연애를 끝내고 다른 사람과 새로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또다시 바람 같은 이유로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요, 전에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잘 알아서 의심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라서 저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잘해주고 싶은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정말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거 공감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을 못한다?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연애 경험이 정말 없거나, 두 번째, 연애를 정말 잘하시거나.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여성분들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쯤 정말 연애의 어떤 과도기에서 겪는 하나의 증상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 여성분이라면 한 번은 겪고 가는 감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릴 키워드부터 정리를 해보면, 남자를 정말 잘 만나는 여자들의 공통점,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동계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그 스키 선수들이 있어요. 자, 스키 선수들이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서 막 활강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활강을 하는 데 있어서 내려오는 데는 장애물이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면은 와,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우리가 방송을 본 입장에선. 근데 자,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저 장애물을 피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지지도 않고 잘 내려오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스키 선수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장애물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스키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프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물을 의식하고 저 장애물에 내가 부딪히면 어떡할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꼭 그 장애물에 부딪히고 만대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예시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서현이님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이 얘기에 공감을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애물에 맞으면 정말 아플 거예요. 그 스키 선수들이 시속 40-50km가 넘는 속도로 활강을 했을 때 그 플라스틱 봉에 맞으면 진짜 더럽게 아프거든요. 저도 그걸 어렸을 때 진짜 맞아봤었어요. 맞아봐서 아는데 와, 진짜 더럽게 아파요. 한 대 맞으면 바로 멍드는 정도인데, 그 육체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감정적인 통증과 상처라는 게 정말 기억에 박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잘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은 무조건 스키 선수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 과연 상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멘탈이 약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정말 쓰레기라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이 상처를 겪었던 걸 어떤 생각의 로직으로 인해서 그걸 극복을 하고 달리 생각을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결국 저 연애가 반복되느냐 아니냐, 저는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서현이님이 저를 되게 재수없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장담해요. 정말 장담컨대 서현이님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스키 선수가 장애물이 부딪히듯이 그 힘든 연애가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거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냐면, 자, 스키 선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세요. 스키 선수들은 어차피 그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저 장애물은 내가 피해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꼭 부딪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스키 선수들이 그 장애물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연애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남자를 만났을 때 뭔가 왜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지? 뭔가 이 사람 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뭔가 좀 쎄한데? 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장애물을 내가 5m, 10m 앞에서 마주쳤을 때 이거 이러다가 부딪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일단 하게 되면은 이거 혹시
이 사람 뭔가 바람피는 거 아니야? 4시간 동안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얘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보다 다른 무언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쓸데없는데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데 내 생각을 계속 이입을 시키면서 소설책을 써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말은 어떻겠어요? 결국 기승전결은 안 봐도 뻔해요. 그 사람을 떠보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표현을 갈구하게 되든지 혹은 내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연락을 하면서 피곤할 만한 상황을 우리 사이엔 만들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계속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테고 뭐 남자가 그만큼 더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이게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반복이 된다면 그건 남자 탓이라기보단 저는 여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이것도 장담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중 10중 8구는 또 남자친구가 나한테 얼만큼 잘해줬는지에 대해서 크게 직감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그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얼만큼 장애물을 잘 피해왔는지를 직감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건 내가 빠르게 그냥 직감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키 선수들은 그 장애물을 빠른 속도로 피해가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억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상 이것들에 꽂혀 있으면. 서현이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새로운 남자친구는 그냥 의심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내가 자꾸 의심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객관적으로 그 남자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그냥 지금 감정적으로 굴면서 정서적으로 이입을 해서 혹시나 내 전 남자친구와 이 남자친구가 똑같은 내 남자친구인데 난 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 남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 남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나 어떤 말에 대한 무게감을 무겁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인지, 삶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지 않고 본인 인생에 착실히 사는 사람인지 등 이런 사람의 인성적인 가치는 저는 정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존엄성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의 가치, 태도의 가치라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현이님이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 전 남자친구랑 이 남자친구랑 인간성이라는 부분을 볼 때 과연 같은 사람인지. 장담하는데 절대 같은 사람 아닐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훨씬 좋은 사람일 거고 인성으로나 모든 게 다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쵸,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인데 내가 자꾸 전 남자친구랑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솔직히 입장 바꿔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입장 바꿔서 그냥 전 여자친구랑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도 뭐 그냥 내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랑 다를 거 하나 없는 애,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서현이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기분 안 나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마음속에 그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이 돼야만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람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를 잘 만난다는 것의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조건 좋은 남자, 되게 얼굴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돈 많이 모아놨고 집 있고 차 있고 뭐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걸 잘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와 저는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이 후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정말 단언컨대 이것만큼 행복한 연애가 없어요. 그냥 잠깐 제 연애사로 이야기를 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제 연애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저는 장담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다 보면 여자친구 만나면 배시시 웃는 그런 모습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방향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감을 잡기 위해서 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요, 제 여자친구와 제가 언제나 하루하루 공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나한테 떳떳하자예요.
나라는 사람 나 자체를 봤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양심을 팔지 않았는가? 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떳떳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거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런 서로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자극을 받고 시너지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 여자친구와 저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듯 어떤 행복한 연애를 이뤄간다는 게 사실 그 안에서 그 방향성을 갖되 디테일한 어떤 표현들, 존중,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정말 난 남자를 잘 만났어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남자를 만날 때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어땠는지 그냥 남자를 생각을 하길 그냥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남자 그 정도가 여러분의 크기라면은 그냥 그 정도밖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를 하면은 고양이라도 그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애초에 내가 조그만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그건 쥐새끼도 못 그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하는 그 연애의 행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연애를 하되 그냥 나는 나 뒤통수 치지 않는 남자만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작은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만한 남자밖에 만나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남자를 만나는 그 연애라는 의미를 정의하고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는 어떤 반려자, 내 동반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봐요. 애초에 남자를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대체 내 연애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었나? 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얼만큼의 가치를 걸고 있으며 얼만큼의 진정성을 난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조금은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